안녕하십니까. HR리스트 김휘입니다. 오늘은 퇴직 예정자, 퇴직자, 전직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으로서 1인 지식 콘텐츠 창업하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본 교육과정은 크게 4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모듈, 나만의 지식 콘텐츠 SNS 채널 만들기입니다. 오늘 강좌의 학습 목표는요, 여러분이 이 교육을 마치고 나면 이 동영상 강좌를 시청하고 나면은 나만의 지식 콘텐츠 전용 SNS 채널을 만드는 자신감, 그리고 실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모듈 1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 교육과정은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서 10년 넘게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례를 여러분이 토대로 해서 여러분의 지식 콘텐츠로, 여러분의 경험으로, 여러분만의 상황으로, 여러분만의 예시로 전환한다면 1인 지식 콘텐츠 사업자로 출발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 것 좀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세부 내용 부분은 저희 SNS 채널 운영 경험도 소개해 드릴 거고요. 포인트는 브랜드 만들기, 구체적인 SNS 채널 만들기,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식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걸 말씀드릴 거고요. SNS 채널을 만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저는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SNS 채널을 만들 거냐? 저희 경험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갖고 있는 그 플랫폼 중에 블로그, 카페, 포스트, 그리고 사업자를 위한 모드라는 게 또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말고 페이스북에 보면 페이스북의 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카카오, 다음 카카오에서 운영하고 있는 카카오, 그 다음에 카톡이죠, 통상. 그 다음에 브런치가 있습니다. 브런치는 블로그하고 네이버의 블로그나 포스트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어쨌거나 다양한 채널 중에 저희 경험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 카페, 페이스북, 그다음 유튜브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식 콘텐츠를 어떻게 홍보할 것이냐, 이 부분까지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SNS가 왜 필요한가?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핸드폰 갖고 계시죠? 만약 없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노트북도 없고 태블릿도 없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상상해 봤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러면 있고 없고 차이가 뭘까요? 결국은 SNS, 관계망, 사회적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는데요. 사람들 간에 엮어주는 관계망의 포털, 이곳에 접속돼서 나와 관계 있는 사람 간에 어떤 연결된 상태에서 이야기든 사진이든 필요한 정보들이 이제 오고 가죠. 유통이 되죠. 이런 생활 속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없을 때는 뭘 어디서 누구한테 어디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구하지 막막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필요한 컨텐츠를 SNS를 통해서 내가 접속하고 있는 SNS 통해서 많이들 획득하고요. 또 그걸 알기 때문에 많은 지식 콘텐츠를 갖고 있는 분들은 SNS 채널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 콘텐츠를 유통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부가적인 일들이 벌어지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 입장에 본다면 홍보와 매출이 실제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SNS 채널에 올렸던 글들이 바로 책으로도 나오기도 하고요. 또 교육과정으로 나오기도 하고 거기에 기술되어 있는 경험들을 실제 유료로 돈을 받고서 그 경험을 원하는 고객한테 노하우를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그런 일들도 발생됩니다. SNS 활용 시 고려해야 될 4가지 원칙인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또 달리 SNS 채널, SNS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시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해외든 국내든 이야기 책들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 경험입니다.
그래서 SNS 채널을 갖고서 10년 넘게 사업자로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이유, 요령, 저만의 어떤 그 나름대로 좀 정리된 그런 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SNS는 철저하게 사업적인 용도와 사적인 용도로 구별을 줘야 된다. 사적인 용도는요, 저는 카톡만 활용합니다. 카톡은 100% 사적인 영역이 딱 적합하고요. 나머지는 사적인 영역으로,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쓰기에는 부적절합니다. 블로그의 개인적인 개인 신상에 대한 거, 경조사에 대한 거, 또는 뭐랄까요, 아주 개인적인 감정 이런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 물론 이슈가 있을 때 이슈에 대한 소견들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대편 서로 의견이 갈리기도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지났다가 그 글을 삭제하지는 않고요. 공개를 바꿉니다. 비공개로. 그래서 지금 보면 제 페이스북에 보면 모든 글들은 사적인 영역과는 특히 어떤 종교, 정치 그런 이슈 될 만한 아주 좌우가 달라지는 의견이 분분히 크게 달라지는 쪽 그런 글들은 가급적 자제합니다. 그래서 특히 메인되는 SNS 채널 중에 자신의 메인이 되는 것이 있다면 거기에는 사적인 용도와 사업적인 용도를 엄연히 구별하셔야 된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적인 용도는 카톡으로만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두 번째, 1인 지식 컨텐츠 사업자라면 지속적으로 자신의 컨텐츠를 생성하고 만드는 것도 저장하고요. 그걸 담은 뭔가 플랫폼이 필요한데 저는 플랫폼 표현 쓰고요. 또는 SNS 채널 중에 메인 되는 것. 나중에 도면이 있다면 홈페이지로 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정해서 그 안에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블로그입니다. 블로그가 메인이 되고요. 글을 올리면 그 글을 네이버 같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포스트라는 또 다른 채널 또는 카페, 근데 또 그 글을 페이스북에 또 페이지, 근데 또 그거를 또 응용을 해서 영상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합니다. 근데 메인은 네이버의 블로그이다. 제 경우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사업의 핵심은요, 원 컨텐츠 멀티 디바이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컨텐츠를 다양한 디바이스, 기기 또는 채널을 유통시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디즈니죠.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디즈니사에서 만드는 것은 영화 편이면은요, 펜시, 문구 등등 관련 상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는 하나지만 영화지만 그것을 컨텐츠로 활용한 펜시나 다양한 것들에서 매출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의 컨텐츠는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컨텐츠로 활용한다면 시너지 또는 부가적인 가치가 충분히 발생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블로그를 메인으로 해서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의 카페, 그 다음에 포스트,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까지 이렇게 연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번째입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메인 되는 SNS 채널에 너무 지나친 광고성 컨텐츠가 보이면 안 됩니다. 제 블로그를 보고서 사업자들이 전화합니다. 블로그 빌려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불법적인 거겠죠. 그래서 대여 기간에 따라서 또는 판매도 이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는 일찍 거절합니다. 왜? 내 블로그에는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에 맞는 컨텐츠만 올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맛집 같은 거 안 올립니다. 영화 소개 안 합니다. 책 소개도 안 합니다. 오로지 저희 지식 컨텐츠 제가 만든 것만 올려놓습니다. 이게 정답은 아닌데요. 어쨌거나 자신의 지식 컨텐츠가 담겨져 있는 채널은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 근데 저라면 상업적인 용도의 컨텐츠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신의 지식 컨텐츠를 홍보하는 홍보성 홍보성 글 또는 자료겠죠. 이런 거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남이 안 해주니까. 그런데 타인의 광고성, 내가 아닌 사람들의 지식 컨텐츠를 내 블로그 또는 메인 되는 플랫폼에 굳이 담을 필요는 없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판단해 보세요. 여러분의 SNS 그 채널에 메인되는 채널에 고객들이 들어왔는데 광고성들이 많아요. 맛집, 뭐 책 또는 뭐 상품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인다. 그럼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SNS 활용을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 아직 SNS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지 않는다면, 이미 하고 계신다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에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를 안 하고 계신다면 부가적으로 해보시라. 만약에 네이버 블로그로 열심히 하고 계신다.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양한 SNS 채널을 더 확장해 보시라. 이런 취지입니다. 페이스북과 블로그, 네이버의 블로그를 비교한다면 페이스북이 좀 더 사적인 영역 같아요. 그러니까 지인들 간의, 페북의 친구들 간의 소통의 주제가 비상업적인 것이 많습니다. 물론 그 속에 상업적인 것도 들어가요. 주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의 페이지는 상업적 용도고요. 근데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은 저의 그 조금 더 사적인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뭐 그 같은 부류끼리 만난다고 주로 사업에 관련되는 그 사람들입니다. 같은 동료 또는 뭐 상대방 또는 뭐 벤더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카페라는 게 있는데요. 블로그하고 카페는 차이가 클 것 같아요. 블로그는 혼자 운영이 가능한데 카페는 혼자 운영하기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페는 좀 활성화되지 않은 편이고요. 대신 요령이 있습니다. 내가 카페를 직접 하지 않고 활성화된 카페 속에 나름대로 나의 영역을 만들어서 꾸준하게 나의 존재감을 또는 나 자신을 홍보하는 그렇게 활용하는 것도 카페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포스터라는 게 있는데요. 네이버에는 포스터, 다음 카카오에서는 브런치라고 부르는 건데 책을 출판을 염두에 둔다면 포스터에 집중하신 분도 있습니다. 장점이 뭐냐면은 하나의 나의 포스트 안에 여러 종류의 잡지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 종류의 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각각의 책 안에 또 목차를 또 만들어서 나의 글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관점입니다. 그 네이버의 그 글하고는 약간 좀 다릅니다. 구조가. 그 다음에 전적으로 출판을 염두에 둔 글을 모음, 뭐 싸이월드, 과거의 싸이월드, 그보다 조금 더 그 출판 쪽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또 그 브런치라는 그 회사에서는 좋은 글을 작가에 대해서는 출판 지원도 해줍니다. 그래서 되게 활성화되어 있죠. 근데 지금 블로그하고 사업자 입장이라면 블로그와 브런치 중에 두 개를 다 할 수 있다면 좋지만 두 개 선택한다 그러면 저는 블로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책만 안 하면 되겠다. 책만. 그러면 뭐 브런치 활동할 수도 있는데요. 글을 담기는 좋은데 어떤 나의 사업자로서의 홍보, 그 다음에 어떤 그 메인 플랫폼으로서 기능하기에는 다소 블로그보다는 좀 떨어진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저희 경험이기 때문에 뭐 반대적인 생각 갖고 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이라면 굳이 뭐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그러다 중요한 건 이제 시대가 다양한 SNS의 그 채널이 생겨나고 또 부침하기도 합니다. 뭐 트윗,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국내로 치면은 네이버 블로그, 그 다음에 다음 카카오의 브런치, 뭐 또 있네. 근데 없어진 싸이월드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뭐죠 메신저를 통해서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 더 그 SNS 소통을 많이 하시는 그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배 따라 다르더라고요. 어쨌거나 점점 이런 부분에 대한 부침은 있을 건데 아직까지 그래도 네이버의 블로그와 그 다음에 그 페이스북, 그 다음에 브런치 이 세 가지는 아직까지는 영향력을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SNS를 활동하고 있으면 SNS 활용한다 그러면은 활동에 대한 거를 리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블로그에 가면은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팔로우, 나의 이웃이 몇 명이고 일별로, 그 다음에 추이도 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의 블로그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는지, 저는 주로 PC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어느 그 인터넷 주소를 통해서 들어오는지,
저는 네이버 쪽이 많고요. 페이스북에 또 오고 또 유튜브에서도 오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방문자의 활동. 그래서 이웃으로 나의 팔로우인 사람과 아닌 사람의, 그다음에 기간별로 또는 이제 내용에 대한 것도, 그리고 시간대별로도. 그래서 저는 오전 시간, 출근 전후 시간, 그다음에 밤 시간, 이 두 차례가 가장 많이 유입되는 그런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지식 컨텐츠에 대해서 고객이 누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고 있고 어떤 컨텐츠를 많이 보는지, 그리고 나의 고객들은 나의 팔로워 이웃들은, 블로그 이웃들은 어떤 활동을 보이고 있는지를 통계자를 통해서 한눈에 쉽게 볼 수도 있습니다.